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입니다. 11월 21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집값 22% 추가 하락. 지난번에 교보증권 리포트 내용을 자꾸 인용하게 됩니다. 사실일까? 그에 대한 반박 논리가 신문기사로 등장했었죠. 재반박 논리 또한 등장했습니다. 흥미진진해지고 있네요. 자, 집값 추가 30% 폭락 전망. 교보증권 리포트였죠. 정말 사실일까? 떨어진다고 하는데 아니다. 밑에서 받쳐주는 것이 있다. 누가 받쳐주냐?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하방 압력을 저지한다는 이런 논리였죠. 네. 아파트 값이 빠질 때 전셋값이 같이 빠지면 하락 마지노선이 없다. 하지만 지금은 하락에 대한 마지노선이 존재한다. 전셋값 상승이 그 근거다. 그러면 저는 또 논리를 가지고 오죠. 무슨 소리야 너? 매물이 전세 서울 기준으로 전세 매물 3만 건일 때도 전세 안 빠진다고 쌩 난리였는데 지금 전세 매물 3만 5천 개예요. 빌라 전세 사기니 뭐니 해가지고 사람들의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건 사실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논리가 하방 압력을 저지할 수 있는 논리가 깨지죠. 그러면 상승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 오느냐? 표영어 TV죠. 구독자 38만이에요. 저랑 같이 1만인 시절이 있었어요. 야, 저 이제 2,000명, 2,000명 늘어나는 동안 여기는 37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대단합니다. 아무튼, 제보에 의한 내용인데요. 전세가 오른다는 거, 이런 거 잘못된 데이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세가가 어떻게 오르냐, 갱신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전세값 돌려줄 돈 없다. 단돈 5천만 원도 없다. 집에 대출금도 잡혀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전세금 대출을 더 추가로 받아서 이자는 집주인이 내주고 이런 식인 겁니다. 이 역전세를 맞이했죠. 돈 돌려도 1억 5천 돌려줘. 얼마나 돌려달라고 했겠죠. 집주인이 나 그거 돌려줄 돈 없어. 대신 증액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서 그래서 상승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 뉴스 상승하는 거 계속 나오지만 아니다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늘상 드려왔던 부분. 대구 자료도 보면 전세가가 조금 현재 추세하고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역월세라고 하죠. 역월세. 제가 좀 지난 주말에 데이터를 정리하다가 치명적인 잘못이 발생해서 이거 방송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이렇게 의문이 들었는데 그나마 파일을 일부를 좀 살려내서 지금 지속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 38,000개, 전세 물량 없다 난리 났을 때 녹록하네 했을 때가 이때가 제가 다 표시를 해놨어요. 6,000개 수준이면은 임차인이 우위인 시장이에요. 대구 기준으로 지금 전세 매물이 9,400개예요.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부 인기 있는 지역 또 썰림 가지고 와서 또 그 반박 논리로 들자면은 저는 대구 전체 평균의 모습을 가지고 오니까 월세 물량도 전체 임대 물량도 넉넉 거래량 이틀치 113건 자 120건 예측하고 바라보는데 113건 아무튼 주간 기준으로 430건 예측치는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고요. 요거 끝날 때쯤 되면 얼마쯤 되려나 1900건 아마 요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요때부터 예측하면은 거의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거의 그 결과치가 거의 맞습니다. 예. 이게 하루 이틀 누적된 것이 아니고 계속 요 데이터들을 관찰해서 월말에 거래 건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니까요. 자, 초록색 덩어리 같은 날짜 월말 기준으로 남은 날짜 기준으로 같은 날짜를 묶어봤어요. 추석이 있었던 달은 빼고 그 전달 9월달 679건, 569건, 대략 한 20% 거래량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9월의 거래량은 최종적으로 2100건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20% 정도 줄어들면 한 1700건대, 그 정도 거래량이 나올 것으로 우리는 예측할 수 있겠죠. 네, 아무튼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점쟁이처럼 이거 하나 딱딱 맞출 수 있답니까? 그나마, 근접한 데이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오긴 한다.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빨리 알 수 있다.
뭐 이런 세세한 것도 사실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내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면은 또 내가 이 갈아탈 때 되면은 또 집값이 더 떨어지면은 또 갈아탈 때 또 돈 덜 들이고 갈아타면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순환 주기에 따라서 간다. 요럴 때는 진짜 한 채를 가지고 계신데 팔고 나서 고민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따르죠. 뭐 신의 영역이잖아요. 이게 사실. 가격 또 한번 짚어볼게요. 비싼 아파트 거래되고 있는데, 자, 이제는 이거 팔고 있는 걸로 왜 자꾸 비춰지는지 모르겠어요. 힐스테이트 보면 뭐 13억에서 14억 정도까지. 요 실거래 취소되었던 거 18억짜리 취소되었죠? 경남타운 42평형이에요. 국평 기준으로 17억까지 거래되었었죠? 캐슬 골드파크 대형평형. 아무튼 국평이 6억 이상을 점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 캐슬 골드파크,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 알파시티 동아 IBC, 남산자이 하늘채, 만천 우방타운 1단지, 요 정도까지가 이제 국평 6억 이상 하면은 거의 대구에서는 탑이라고 보면 됩니다. 탑 중에 탑은 물론 뭐 10억 넘어가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 뭐 거래 몇 건이나 되던가요? 네. 자, 그다음에 대형평형들의 거래가 좀 일부 이어졌고요. 아이파크 2차, 아이파크 이제 5억 3,500, 요 날마다 난리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뭐 중학교가 들어서니 뭐 중고등학교 이전을 하니 많이 그렇게 치면은 뭐 구월성과 지금 신월성 이렇게 나누어서 그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영남 중고가 이전을 한다면 야 구월성은 더 뼈 아플 수 있겠구나. 그 바로 옆에 있는 무슨 아파트인가요? 보성은하? 보성은하. 네네. 뭐 그런 것들은 좀 치명적일 수 있나요? 옆에 고등학교 더 있긴 하지만 좀 타격은 있을 것이다. 구도심이나 이런 쪽으로 갈수록 야, 좀 정말 더 힘들어지는구나. 4월 화정파크 드림 4억 9천. 이것도 가격 많이 빠졌어요. 2층이긴 한데 더샵 달서 센트럴 요 연식 얼마 안 됐거든요. 3년 차인데 6억 5천까지 갔던 것이 4억 6천. 2억 한 30% 빠져 있습니다. 오를 때 너무 올랐었죠. 너무 올 때. 이때 한창 분위기 타고 그랬던 무렵이니까요. 코롱할채 4억 6천. 이쪽 동네는 조금 아파트 단지 이런 것들은 4억 6천. 그리고 인근에 있는 주상복합들 좀 새 것들은 5억을 살짝 넘어가고, 이제 1, 2년 있다가 이제 입주해야 되는 그런 주상복합들은 가격이 웬만하면 6억을 넘어가니까 옆에 있는 아파트 국평 2개 할래, 신축 주복 1개 할래, 이런 식입니다. 그렇다고 구축이 막 20년 30년 넘어가는 아파트냐, 거기까지도 아니거든요. 가격 격차가 너무나 심하더라. 뭐 지하철역 조금 더 가깝고 조금 더 멀고 그것 때문에 가격을 따진다고는 하지만, 거기에서 아껴지는 시간, 거기에서 아껴지는 뭐 교통 비용,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도 지나치게 높구나. 그렇다고 큰 길 대로변 가에 학교가 붙어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 장단점을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뭐 신축이다. 사실 돈 놓고 돈 먹기 장에서 이 큰 판에 걸면은 더 좋은 점도 있겠죠. 근데 그만큼 빚을 많이 내고 집값에 뭐 6억짜리 집인데 한 3억 정도 대출 내가지고 나중에 한 10년 지나서 가격이 50% 올라본들 은행 이자로 다 때려받고 나면 사실상 손에 크게 남는 게 없는 그런 장이 돼버리거든요. 내가 옮겨 탈 때는 또 마찬가지로 또 빚을 내야 되고, 그 악순환의 고리. 뭐 집값 무조건 오른다는 이야기도 좋아요. 내가 가진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만해요. 안 갈아탈 겁니까? 안 갈아탈 겁니까? 갈아탈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계속 오르면은 빚의 규모만 커집니다. 메트로폴리스 3차 30% 이상 하는 것도 있고요. 대구역 센트럴 자이 30% 이상, 20% 칠성동 코롱할채 30% 이상. 자, 가격은 이 정도만 살펴볼게요. 네. 요 가격대 가야 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가야 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가끔 중간중간 요 가격대에 끼는 구축들의 가격을 보면 91년식 아파트, 이 고층 아파트, 이 리모델링만 해도 50평 리모델링 하면 얼마 달락하나요? 한 7천? 6천? 7천 달라 그러나요? 자, 가격 이 정도까지만 짚어볼게요. 빠르게. 뭐
조금 더 빠지는 느낌 근래. 네. 자, 거래량 여기가 정점은 다시 지나가는 느낌이고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 줄어드는 그런 추세로 갈 것 같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고가의 아파트들 이제 거래가 거의 한 97%, 8% 완료가 되었을 텐데요. 2월과 별반 다름없는 상태로 왔습니다. 만약 다음 달에 거래량이 또한 더 줄어드는 추세로 간다면 좀 암울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자, 수성구 거래량 마무리되었고요. 달서구 거래량 제법 많이 달서구가 좀 많이 반등을 했었거든요. 거래량 줄어드는 모습들이 눈에 띄게 보이네요. 분양권 거래량 오늘 거래량이 조금 충격을 받으셨나요? 분양권 거래량도 줄어드는 추세에 있거든요. 주간 기준으로 이틀치 거래량이 발표되는 날은 거의 30건 가까운 혹은 그 이상의 거래량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40건 이상 거래되는 주도 있었어요. 막판 몰아치기. 지금 마지막 막차 탈 기회다 이런 분위기에 지금 이틀치 거래량 16건. 물론 내일 많이 되고 모레 많이 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한번 충격을 안겨주고 지나가네요. 뒷부분은 가볍게 지나갈게요. 전세 가격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치솟는다는 그게 없죠. 근거가 없죠. 전세 가격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사이트는 돈보.co.kr. 여기도 보면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하는 것, 이런 게 본번 센트럴 부르지오 같이 30% 정도 가격이 하락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지 신축 이런 것들 제외하고 나머지 좀 덜 빠지는 모습들 있죠. 그런 거 숨어 있는 신축들은 제외하고 아마 근래에 형성된 가격이기 때문에 고가는 없을 것이고, 유라 롯데캐슬 여기 보시면은 고점 대비 거의 30% 가까이 빠져 있잖아요. 28에서 30%.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고, 전세 가격이 고점과 저점의 갭 차이 반 가까이 빠지는 것도 있고요. 지나치게 비슷하다, 신축 제외하고 가격이 비슷한 부분, 분명히 좀 냄새가 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있을까나. 다 골고루 다 빠지고 있네요. 네. 네, 신축은 가격이 지금 갓 형성되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비슷할 것이고, 가격이 한 90% 이렇게 근접한 가격도 다 20%, 30%다 빠지고 있네요. 전세 가격 반등해야지, 올라가야지, 집값 하방 압력을 저지한다고 했는데, 저지 못하겠네요. 이제 그들이 만든 논리가, 그들을 궁지로 내몰 수도 있겠다. 여기서 그들이라 말하는 것은 언론의 선동,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